자, 오늘은 이제 현재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나 이 법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지금 이 사회나 이 세상이, 국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근데 그게 좋은 쪽으로 변하면은, 우리가 몰라도, 그게 좋은 법이니까 나중에 되게 좋겠지만, 나쁜 방향으로 만약에 법이 바뀐다. 이건 앞으로 곧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 이제 고생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그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이제 그거를 제가 아주 조막적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몰랐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알게 되면, 야,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응? 야, 진짜 심각하구나. 하고 알게 될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통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하는데, 이게 노동절로 바뀝니다. 아니, 노동이란 말은 북한 용어예요, 북한 용어. 아니, 왜 그냥 좋은 근로자 날을 이렇게 하지? 왜 노동절입니까? 북한은 노동당.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자꾸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는 북한 말, 북한 용어가 이제 신문, 언론, 이런 방송에 서서히 스며들어요. 왜 우리가 북한 말을 왜 써야 됩니까? 쓰면 안 돼요. 우리나라 종북, 주사파, 이것들은 은연중에 북한 말을, 북한 용어를 자꾸 써서 그걸 자꾸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퍼뜨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이제 경제나 여러 가지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한 가지 대형마트 주 2회 강제 휴무 들어가요. 대형마트 휴무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재래시장 갑니까? 이제까지 연구 결과 보면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대형마트 휴무 때문에 대형마트에 일하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고, 또 지금 곧 있으면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물가 상승. 이제 앞으로 물가 상승은 계속해서 물가 상승은 높아질 거예요. 왜냐? 계속 돈을 풀어대면, 그 돈이 땅에서 파서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다고 해서 달러처럼 주축통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물가가, 그래서 정말, 앞으로 한 2, 3년 있으면 치킨 한 마리도, 배달비까지 합치면 5만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치킨 한 마리가. 이런 얘기가 농담이 아니라 지금 자꾸 현실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폭등, 대출 제한하고, 공급 제한하고. 그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이건 결국은 누가 죽어나갑니까? 결국 중산층, 그다음에 그보다 더 밑에 있는 계층, 차상위 계층, 또 밑바닥 계층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젊은 사람들 집 사기 어려우면 결혼하기 어렵고, 결혼하기 어려우면 인구 절감.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자꾸 이런 정책 때문에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진짜 중요한 건 관세. 이 관세를 빨리 낮춰야지. 관세가 계속 높아지고 이게 만약에 미국이 원래 하던 대로 하면은 그럼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어떻게 돼요? 다 문 닫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먹을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 회사, 공장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관세 문제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미국이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으면 빨리 낮춰야지. 마치 우리가 마치 더 유리한 척, 그래서 무슨 주한미군, 전작권, 작전지휘권, 그걸 우리가 그걸 조건으로 관세를 협상한,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미국이 지금 군대를 우리나라에 파견해서 이 나라의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아니, 그걸 왜 우리가 협상 조건으로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정말 너무 머리가 나쁘지만서도 이 뒤에 배우 누구이십니까? 이 중국 공산당의 배후에서 다 지금 이걸 사주하고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간 아파트 태양광 설치, 이건 강제 의무, 이거는 앞으로 모든 아파트나 아마 그 태양광인지 뭔지 이상한 거, 깔아가지고 점점 더 이 도시 환경, 아파트 풍경도 다
망쳐놓겠고, 또 그 태양광은 결국은 중국산일 거고, 또 그걸 또 중간에 또 중개하는 그 기업이나 회사는 또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좌파잖아. 이번에 어떤 그 그 장관 임명받은 그 집안 전체가 다 태양광 가지고 아주 먹고 살더만. 그래. 그 다음에 외국인 비탄감. 외국인한테 비탄감 해줘. 아니, 외국인에게 왜 비탄감을 해줘요? 아니, 외국인에게 비탄감 해주면 그 빚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그걸 빚을 다 처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의 그 빚 탕감을 해준다는 이런 정책. 그러니까 무조건 빚을 탕감해준다. 그리고 뭐 5천만 원 이하 113만 명 또 빚 탕감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7년 이하짜리 5천만 원 이하. 그러면 이 모든 빚을 탕감해주면은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빚을 탕감해주면은 그동안 빚 갚은 사람은 뭐가 될 것이며 성실하게 빚 갚은 그 사람들은 뭐가 됐고 또 앞으로도 그래? 이제 뭐 빚을 계속 이런 식으로 탕감해주면 계속 빚을 지면서 살아도 되는구나. 빚 지고도 안 갚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아까 내가 잠깐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성매매 여성에게 2천만 원 성매매하는 여성이 2천만 원 지원해주고 또 임대주택도 지원해주고 그러면은 성매매 안 하는 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매매를 하는 게 낫겠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럼 성매매를 하는 게 해야 2천만 원도 받고 임대주택도 받고 이게 지금 논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우리 한국의 100만 장자들이 최근에 3년 동안 2,400명이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100만 장자들이 이 3년 동안 2,400명이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나갔겠어요? 우리나라 세금 많아지니까, 점점 많아지니까. 문가 정권 때부터 해가지고 또 이번에 이 정권 들어서 전망을 보니까 있는 돈 다 까먹게 생기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국가가 철저하게 세금으로 다 탈탈 털어가지고 걷어먹는. 조선시대 때 그래. 조선시대 때 왜 조선시대 사람들이 뭐 일 안 한다, 게으르다, 왜 그러냐. 모든 걸 다 세금으로 수탈하니까. 그러니까 일해봐야 세금으로 다 뺏기는데 일은 뭐 해서 하느냐. 그래서 당시 우리 조선 말기나 이런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당시 외국인 선교사들이 보니까 국가에서 철저하게 세금으로 다 걷어가니까 조선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나중에 우리 조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저 만주나 이런 데로 갔을 때 보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는 우리나라 그 당시 사람들이. 왜? 거기는 세금을 그렇게 안 걷어가니까 자기 사적 재산이 축적이 되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당시 구한말 조선 여기는 있는 대로 다 걷어가요. 다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바로 쓰고 일 안 하고. 그러니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결국 어때요? 그냥 스스로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다 갖다 나라를 바쳐버린 거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쓰죠. 그럼 북한에서 쓰는 용어,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는 북한에서 쓰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일본에다 나라를 갖다 팔고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더 조선이 망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그걸 막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그런 사람 없어요. 오히려 조선이 망하길 잘했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 근대화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빨라져서 모든 어떤 관계시설, 사회자본 간접시설, 그 다음에 학교, 교육, 위생 어느 것 하나 조선시대보다 못해진 거 하나도 더 나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 왕조나 이 조선의 이 양반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뭐예요? 백성들을 그저 잡아먹는 것밖에는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조선을 우리가 왜 지금 대한민국은 거리마다 조선 사람, 집회에도 조선 사람.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도대체
새로 건국된 나라면 새로운 건국된 나라에 맞게 화폐 인물, 도로명도. 근데 세종론이, 그 다음에 저기 서울 한복판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지 않나? 무슨 광화문이. 그러니까 지명 자체도 조선시대 사람 지명을 왜 집어넣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선이 좋은 나라였는가? 조선은 지옥 같은 나라였어요. 지옥 같은 나라였다고. 백성들을 다 빨아먹고 양반들이 오직 양반들만을 위한 나라가 조선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백성들을 자기 발밑에 깔아뭉개고, 그런 조선이 뭐가 좋다고 맨날 무슨 조선에 대한 영화 찍고 드라마 찍고 조선의 왕비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헛소리, 이런 헛짓을 자꾸 하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사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인드가 어때요? 조선시대 마인드처럼 똑같이 지금 돼버렸잖아. 옛날 유교 성리학자들이 지금은 좌파들이, 유교 성리학자들이 오직 그 고리타분한 그 성리학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 문물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서 일본은 국가와 나라가 성장하고 국민이 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계속 거지처럼 지내다가 결국은 어때요? 나라가 주저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또 그런 길로 또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국가 채무가 1300조예요. 국가 채무가 1300조면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잘못하면 또 IMF 또 와. 이러다 또 온다고. 그 다음에 18세부터 국민연금 강제 가입. 이제 18세가 되면 국민연금 강제로 가입해야 돼, 이제는. 18세부터. 그 다음에 국방비 905억 삭감했어요, 이번에. 그리고 그 돈, 삭감한 돈으로 이번에 15만원, 풀어주세요. 아니, 국방비를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나라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돈 삭감해가지고, 그 돈으로, 일반 국민들, 그 돈은 소고기 사먹으라고, 상품권으로 주고,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가 아니겠어요? 거기서 빚은 늘어나고. 근데 신혼부부 지원도 없애버렸어요. 신혼부부 지원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이번에.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무슨 저출산 어쩌고저쩌고요. 그 다음에 AI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원전 그 정책은 또 다시 거꾸로 돌아가자. 원전을 자꾸 줘야죠. 그럼 AI가 엄청나게 전기를 잡아먹는데 이 정부는 무슨 원전이 어쩌고저쩌고 말로는 그런데 왜 그러면 원전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자꾸 폐기 방향으로 지금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전기가 이게 제대로 안 되면 AI는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잡아왔기 때문에 그 전기를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원자력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지금 다시 원전을 새로 짓고 다시 하려고. 우리는 지금 또 다시 옛날 그 미련한 영화 하나, 거지 같은 영화 하나 보고 전문가가 원전을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 원전을 파괴시키려고. 근데 또 그 정책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려고 지금 원전에 대해서 지금 또, 다시 이전을 후퇴하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직장인 정신값 50% 지원한다는데, 이게 세금과 기업에서 뜯어내가지고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럼 세금과 기업은 또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세금은 또 누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혹시라도, 이번에 정신값을 또 지원해준대. 근데 자기 주머니에 더 많은 세금이 나간다고, 자기 돈. 이거 무조건 퍼주고, 무조건 지원해주고,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고, 어디서. 우리가 석유가 있어요, 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역으로 먹고 살았는데, 지금 이 협정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이 관세가 만약에 그대로 돼버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거의 다 망해요. 아니, 관세가 높은데 어떻게 물건을 팔아먹냐, 이거예요. 물건을 팔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물건을 팔지 못하면 공장이 돌아갑니까? 공장이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공장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고,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나가야지. 그 직장이 무슨 땅 파서 월급 줍니까? 수출해갖고 돈 벌어서 그 돈 갖고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관세에 대해서 아예 지금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손을.
예전 같으면 빨리 미국에 그냥 경제 전문가들을 보내서 관세 빨리 좀 낮추고 우리 기업 부담 없게 국가 경제 부담 없게 하는데 지금 손 놓고 있다고, 손 놓고. 그러니까 제발 좌파들, 교회 안에 좌파형 우리 그 이상한 그 교인들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좌파형 교인들 굉장히 많죠. 40대, 50대 거의 대부분 좌파죠. 응? 좀 정신 좀 차려야죠.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그 실생활에 엄청나게 그 국가가 세금으로 다 탈탈 털 텐데, 우리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돈다발 내려줍니까? 금덩어리 내려줍니까? 그리스도이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또, 이번에 대북 확성기, 또,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엄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이스라엘은 왜 규탄해,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난민 신청자 에이즈 검사 이제 안 하게 만들었어요. 난민 신청자들 에이즈 검사 시켜야지. 그걸 이제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응? 그럼 이제 난민들 중에 에이즈 갖고 있는 애들 엄청나게 많을 텐데, 걔들이 에이즈를 곳곳에 퍼뜨리고, 1인당 에이즈를 치료하려면은 보통 5천만에서 1억이. 그거 다 세금으로. 근데 우리 지금 에이즈가 점점 늘고 있어요. 젊은 학생들, 젊은 층에서 에이즈가 엄청나게 지금 마약도 마약이지만, 이 에이즈도 무서운 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치료하려면 국가 세금을 엄청 내야 되는데, 근데 난민들에게 있어서 에이즈 검사를 못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응? 걔들이 얼마나 곳곳에 에이즈를 많이 퍼뜨릴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6.25 행사 불참하고 광주 거기 가가지고 6.25 행사 불참하는 게 말이 됩니까? 수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전쟁 때문에 저 북한 김일성 공산주의 때문에 죽었는데 학살당했는데 6.25 행사는 아예 불참하고 저 광주에 가서 이상한 시민들과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죠. 그다음에 대북전단 이제 못하게 했죠. 그다음에 북한 비판하는 소속 예산 다 깎아버렸어요. 제로. 그다음에 카톡 검열. 그다음에 대법관 30명. 대법관 30명으로 늘려버리면 이제 어떤 법도 이제 우파는 완전히 다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파는 이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어. 대법관 30명. 이거 베네수엘라가 했던 방식이에요. 베네수엘라가 대법관을 늘려서 영구 집권한 거 아니에요, 좌파들이.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서해안 중국 불법 구정을 거기다 찍소리도 못하죠. 만약에 일본이 그랬다고 막 난리치고, 또 북한의 그 핵 폐기수에 대해서도 옛날에 일본의 후쿠시마 그 안전한 물에 대해서도 난리치고 1조 얼마나 되는 그 돈을 들여서 검사한다고 헛짓거리 했잖아요. 그리고 수산물 업자들 다 그냥 망하게 만들고 폐업하게 만들고 그 난리를 떨었잖아요. 근데 북한의 핵 폐기수에 대해 엄청나게 진짜 위험한, 또 중국의 핵 폐기수에 대해서는 찍소리 안 했어요, 찍소리. 국내 언론들은. 그러니까 국내 언론들 자체가 전부 다 좌파라. 중국 공산당의 돈을 먹어가지고 중국 공산당에게 지금 잡아먹히지 않은 영역이 거의 없어요. 게임 산업,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지금 포항제철도 중국으로 지금 팔아넘긴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모든 제조업이 다 거의 중국에 다 먹힌 상황이라고.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동성애자로 성소수자로 바꿔, 이름을. 맨날 성소수자. 그러니까 그 표현을 바꿔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때요? 사람들 거부감을 없애는 거예요. 거부감 없으면 점점 더 퍼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용어 정책을 굉장히 교활하게 이 좌파들은 써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성평등 가족부로 지금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왜 성평등 가족부를 왜 바뀌어야 됩니까? 그럼 왜 성평등, 맨날 성평등. 여성가족부도 없애버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아예 명칭 자체를 성평등. 이제 성평등이라는 가족 국가 기관이 생김으로 이제 성에 대한 어떤 평등하지 않은
그러니까 좌파적 기준에서 평등하지 않은 건 뭐든지 다 정부에서 어때요? 다 처벌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럼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이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여자, 남자를 창조했다는데 그것도 성평등에 맞지 않는 거다. 그런 식으로 시비 걸면 그럼 이제 교회도 더 이상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주 4.5일제. 이건 정말 모든 기업, 모든 일하는 그 근로자들한테 엄청난 해를 줘요. 야, 좀 쉬어서 좋겠다. 좋기는 뭐하죠? 그 비용을 기업이 다 부담해야 되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기업은 어때요? 인력 구조 조정 더 할 거고. 그럼 점점 더 취업을 못할. 지금도 가뜩이나 힘든데 더 못할 거고. 그러니까 주 4.5일은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걸 또 한다니까 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일 또 줄여서 좋겠다. 일이 줄어든 게 아니라 자기들 직장이 없어지는 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신 중절을 임신 중지라고 표현을 또 이것도 바꾸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도 한꺼번에 못 받는 거 알죠? 퇴직금 이제 한꺼번에 못 받게 만들어버려요. 자, 지금 이거 지금 내가 말한 거는 그냥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아마, 아무리 생각 없는 사람도, 야, 이렇게 되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나라를 유지하라는 거냐. 계속해서 세금은 늘어날 거고, 그 늘어나는 세금을 비용 처리는 또 기업에서 다 또 뽑아낼 거고, 돈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세금을 또 부여해가지고 그 재산을 축낼 것이고, 돈을 막 풀어대면 인플레가 돼서 이제 김밥 한 줄에 10,000원이 될 것이고, 치킨 한 마리 50,000원이 될 것인데, 그럼 우리가 국민들이 과연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아무 대책 없이 빚 탕감해주고 하다 이제 외국인까지도 빚을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그 어떤 비판도 이제는 못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대북 확성기, 대북 전당, 그거 못하게 했잖아요. 왜 괜히 북한을 자꾸 자극하냐고. 이번에 대통령도 보니까 그 무인기 띄웠다고 그거 가지고 외환죄로 지금 걸고 넘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 테러하고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는데 우리가 당연히 무인기를 띄워서 적의 동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외환죄다. 그것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떠냐. 북한은 그거 아니래도 늘 그랬잖아. 응?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잡아요. 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마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면 되겠지. 근데 기도도 안 하잖아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데 구체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게 우리 교회하고 뭔 상관이냐? 그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 상관이냐? 상관이 있죠. 왜?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도 직장 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이 없어져. 생활 대책이 없어. 그럼 교회 어떻게 나와요? 무슨 돈으로 자동차를 굴릴 것이며, 자동차 기름은, 전기는 어디서, 무슨 돈으로 할 거예요? 부모로부터 엄청난 돈을 다 물려받았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재벌집 그 아들, 딸들인가? 아니잖아요. 응? 아니, 인플레가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행에 어쨌든 나름대로 얼마든 저금을 해놨을 텐데, 하지만 그 액수가 점점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1억이 1,000,000원 밖에 안 되고 1,000,000원이 1,000,000원 밖에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8세부터 국민연금 강제 가입? 아니, 왜 강제로 꼭 가입을 왜 해야 돼? 무슨 명목으로? 또, 퇴직금도 일시적으로 자기가 받고 싶으면 바꾼 거지. 왜 그거를 못 받게? 그러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써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또 빌려야 되겠네? 그럼 빚을 지는 거 아니야? 왜 자기 돈을 놔두고 왜 빚을 져야 되냐?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이거 우리나라는 진짜 부동산이 거의 뭐 절대 진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종교에 거의 다 빠져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근데 지금 대출 제한, 그 다음에 공급 제한. 이것 때문에 지금 벌써 이것 때문에 지금 정말 엄청나게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곤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상관없을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거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게 믿음이 좋은 건지 무식한 건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그 다음에 국가에서 뭐든지 주면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국가에서 주는 건 반드시 어때요? 나중에. 이번에 15만 원 받으면 40만 원을 결국은 쏟아내는 거더라고요. 개인이. 15만 원을 받으면 결국 40만 원이 결국은 나중에 결국 토해내야 된다고. 세금으로. 그리고 이번에 또 뭐 하여튼 이 뿌리는 돈을 안 받아도 결국은 저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좌파들을 또 도와주는 것도 막 보니까. 이 구조 자체가.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감시하고 이제 자유도 없어지고 이제 특히 경제 자체를 확 지금 말아먹고 또 왜 공연이 자꾸 전작권을 자꾸 뭐 또 가져오니 많이 해가지고 지금 그렇지않아도 미국이 전 세계에 지금 다시 재편하려고 하는데 미국으로서는 좋지. 또 좋을 거 아니에요. 미국은 지금 공군 병력만 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일본으로 지금 빼려고 하는 그렇지않아도 그런 지금 세계 전략을 가지고 있는 판에 우리가 지금 뭐 전작권 가지고 그깟 주한미군 주둔비 좀 확 올려버리면 어때요? 그거 다 어차피 한국 여기서 쓰는 그 비용을 지금 되는 건데 결국 그 돈은 그냥 우리나라 경제 그대로 보태면 되는데 근데 또 그걸 가지고 좌파 언론들은 미국이 또 억지를 부린다. 미국이 또 자기네들 군대를 여기다 투입시켜놓고 또 돈을 뽑아낸다. 이딴 헛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뭐든지 못해. 미국 탓, 부자 탓, 뭐든지 또 우파. 그리고 요즘은 아예 그냥 우파 세력을 그냥 무작정 그냥 뭐라 그럴까. 이 국가에 굉장히 해를 주는 이 세력으로 아예 딱 규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내란 선동이니. 그래서 지금 참 큰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우파 진영은 사실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실제적인 힘을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영역을 다 저들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잡혀가는 거 봐요. 막지를 못하잖아요. 막지를. 국힘도 단 한 인간도 거기에 나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탄핵 반대할 때 그 나왔던 몇몇 국회의원들은 그 인간들은 봐요. 자기 몸 살이잖아. 자기 몸 살이잖아. 그렇게 마치 그냥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 사자 앞에서 거기서 그렇게 그나마 얼굴 뒷밀었던 그래서 참 괜찮다 했던 이런 인간도 아예 그냥 얼굴을 어때요? 뒷밀지 않아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여튼 국힘은 망해야 되냐. 국힘도 정말 망해버려야 돼. 전혀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저 세비만 받아먹는 그 세비충들.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이 좌파는 원래 그러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우파 진영의 이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어때요? 하나같이. 대한민국이 지금 파멸되고 파괴되는데도 입도 뻥끗 안 하고, 여전히 맨날 사과해야 된다. 그 짓이나 하고 있고, 지금 국가 경제가 완전히 지금 파탄날 지금 모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돌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거를 어때요?
거론 안 하잖아요. 하긴 거론을 해도 언론에서 다 차단시켜, 언론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이 주류 언론은 완전히 보니까 그냥 그 중국 공산당의 돈을 먹어서 그런지 완전히 그냥 하수인이 돼버렸어. 이러다가 이제 지금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땅, 서울에 있는 여러분 대학가에 있는 원룸 다 거의 대부분이 중국인들이 다 샀어요. 대학가의 원룸들 거의 다 중국인들이 다 매입을 해가지고 걔들이 지금 그걸 소유하고 있다고요. 멀지 않았어요. 이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껍데기만 이제 조금 남아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지금 바둥바둥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참 해결할 어떤 길이 없습니다. 길이. 네. 국힘이라고 하는 머저리 같은 있으나마나 차라리 없는 것 같은 없어도 별 상관이 없는 기생충들이 저것들이 대통령도 내팽개치고 지도 살겠다고 지금 저러고 숨어 있고 지금 좌파도 무서워가지고 얼굴도 안 내밀고 지금 참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면으로 봐도 지금 대한민국 전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참 파멸 직전이. 레닌이 그랬다며, 레닌이. 국가 파괴. 레닌이 뭐라 그랬냐면 공산주의 혁명은 국가 파괴다. 국가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에요. 절대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미 벌써 이게 아니라고 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저 좌파 사회주의 빨갱이들이 하면 그냥 다 거기에 순응하잖아요. 그나마 이제 20대 청년들 일부,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아직 우리 애국 우파 시민들이 있지만 사실 이대로 가면은 이제 이 세력도 다 없어집니다. 다 제거합니다. 다 무너져요. 아직 그걸 시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대로 가면은 이제 그나마 이제 이런 것도 못해요. 시위도 못하고 유튜브 방송도 못해요. 다 법으로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 대한민국은 정말 너무나 좀 참 심각하고 또 교회에 닥칠 앞으로 이제 성평등 가족부가 되어버리면 교회는 정말 가장 치명타를 입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걸 지금 알고 이거 돌아가는 걸 좀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아직도 좌파에게 투표하고 좌파 정치인들이 지지하고 여전히 좌파 성향을 가지고 사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주여주여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좀 충분히 좀 검토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살아야겠는가? 어떻게 참 믿는 자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 국가와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좀 이런 걸 알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적어도 신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킬까? 이런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과 우리의 자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손에 참 의탁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악인들을 멸하시고 참 다시 한번 온전하고 새로운 그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좀 들어설 수 있도록 주의 역사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